서울의 대형 병원,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인 20일 새벽 6시에 병원을 떠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빅5 전공의 대표들은 어젯밤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기준 빅5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전공의 협의회 측은 비대위를 꾸리고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전공의 협의회장이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내겠다며 동료들에게 집단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를 계기로 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원광대병원도 일부 전공의가 먼저 사직서를 냈다가 밤늦게 126명 전원이 내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각종 명령, 그다음에 의료법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거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에 형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면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와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를 확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의대생들도 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대표들은 어젯밤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휴학계 제출을 20일로 통일해 함께 행동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앞서 어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단체로 1년간 휴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빅5 병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병원, 카톨릭 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아산병원 이렇게 5군데를 말하죠. 이 5군데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표자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가 조금 국민들에게 충격적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오늘 새벽 5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회의 결과입니다. 이 5개 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1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낸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일 화요일 오전 아침 6시부터 병원에 안 나간다. 병원 근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은요.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 집단 행동은 안 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왜? 바로 전날에 박단 이 회장이 뭐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냐면요. 본인은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겠다. 본인은 사직한다라고 밝혔고 하지만 다른 전공의 여러분들 부디 집단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은 이번에 집단 하지 마. 의대 정원 늘리는 거 필요해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이 컸기 때문에 전공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국민의 어떤 여론이. 그런데 이렇게 다소 충격적인 빅5 병원 근무하는 전공의 모두가 사직하겠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전공의가 지난해 기준으로 빅5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가 2,700여 명. 비중으로 따지면 37%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나이 드신 교수님급의 의료진들은 중요한 수술도 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필드에서 더 환자들을 지키는 건 전공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파업을 하면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는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빅5 전공의 전원 사직 발표가 모든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수련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근무 시간, 낮은 임금을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집단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최근 단체 행동 대신 개별 사직서를 내는 방법도 논의해온 만큼 개인 차원의 결단을 넘어 집단 행동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본인의 그런 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 진심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실제로 원광대병원 전공의 7명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각종 명령, 그다음에 의료법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거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에 형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규모 파업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료 차질이 생기면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와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를 확대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의대생들도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은 1년 동안 단체로 휴학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전국 의대생 2만여 명을 상대로 동맹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하고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벌어진 일을 언급했는데 환자가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의사가 자리를 비운 수일간 방치돼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사는 인과관계를 알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비극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너희 단체 행동하면은 면허 취소시킬 거야. 협박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의 양심에 기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환자가 희생되면 정부 탓이라며 이번 투쟁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소 전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을 더 늘린다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썼는데 생활 수준을 뜻하는 민도란 표현이 지역을 비하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 전 회장은 지역 의료 행태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며 환자로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의학의사회도 비대위를 꾸려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두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희생자가 발생하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의료계는 오는 15일 첫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부는 휴진이나 단축 진료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구성을 마치고 17일 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의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